윤석 동생 아직도 안 왔는가? 오늘은 내가 좀 빨리 왔지? 저기 저작거리에 새로 생긴 주막에 갔다가 그 막걸리 한 사발 탁 들이키고 그냥 말 실수를 조금 했거든. 우리 안사람들 험담을 조금 했다가 이거 저기 안사람 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쫓겨났어. 내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입이 방정이야. 이게 입이. 이 사람은 자나깨나 이 혓바닥을 잘 놀려야 쓰는 거요. 나도 그렇지만은 까딱하다가는 그냥 목숨까지 날아간다니까. 옛날에 유명한 분 있잖아요. 정도전 어르신. 이 양반이 그냥 어마무시한 양반이에요. 이성계가 군력을 동원을 했다면은 정도전 형님은 이 조선 왕조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밑그림을 그려낸 분이다 이거죠. 심지어 헌법 체계 근간인 조선 경국전도 이분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써내려갔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던 그 양반이 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느냐? 그게 바로 입 때문이었다 이것이요. 한고조 유방이 장자방을 쓴 게 아니라 장자방이 한고조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 내가 이성계를 뽑아서 이 나라를 세웠다 이 얘기예요. 즉 이성계는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 얘기인데 그쪽 사람들도 귀가 있는데 기분이 좋았겠어? 결국에는 태종 이방원이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이지. 그래? 정도전이 이성계를 쓴 것이야. 그러면 이방원이 정도전을 썬 것이야. 당나라 때 한 재상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이게 칼이요 이게. 언제 어디서나 말을 삼가고 조심하라 이 뜻입니다. 어디 우리 윤석 동생 사는 때는 어떤가? 아이고 우리 이타 형님, 아이고 어떻게 저보다 빨리 오셨네요 오늘. 아이고 뭐 말실수라 그러면은 형님이 계신 때보다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말실수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 바로 정치판, 특히 선거장입니다. 자, 이 유세 기간 동안에 후보들이 얼마나 말을 조심하냐 하면요, 연필 한 자루가 바닥에 떨어지면은 절대 아이고 떨어졌네 이런 말을 안 해요. 어머 연필이 바닥에 붙었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왕이면 떨어졌네가 아니라 붙었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어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정치들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뭐 덜하지가 않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인물,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떠올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그야말로 빵빵 터지는 말실수로 세계가 경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이란의 한 지도자 이름을 잘못 말했는데요.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혼동하는 게 중대한 불경죄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뜩이나 미국 제재에 반발이 큰 이란 사람들한테 트럼프의 꼬인 혀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렇게 다들 지적을 했죠. 거기에다가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한 인터뷰에서 그 여성은 내 타입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트럼프 볼수록 불안불안한 그런 인물이에요. 가끔 우리가 이제 입방정이라고 그러죠. 입방정. 예측을 해서 말하거나 장담하거나 할 때 좋은 결과를 그르치니까 입방정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그런 입방정들도 쭉 있어 왔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분 공평해요. 그런 거 보니까. 이 배 보세요. 의리리하죠. 이 배의 이름이 뭐냐?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입니다. 1912년 첫 출항을 앞두고, 자, 이 타이타닉은 얼마나 튼튼한지 하느님조차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장이었던 E.J. 스미스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첫 출항만에 바다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한 사람의 인생만을 좌지우지했느냐? 아닙니다. 역사가 뒤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했어요.
1989년 11월 9일 이때 우리는 동독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귄터 샤보우스키의 입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 기자가 동독인들은 언제쯤 자유롭게 서유럽으로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가 아주 시니컬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도 그들을 막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기자가 또 물어요. 아니, 대체 그 법이 언제부터 발효되는 건데요? 그러자 그가 아주 퉁명스럽게 답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그의 이 대답 한마디에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그냥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는요, 여행 자유화에 대해서 자세한 거를 알지도 못했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버렸고, 그의 말이 생방송으로 전파를 타고 맙니다. 그러자 수많은 동독인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나간 겁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도끼랑 막 망치랑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그냥 빡빡 장벽을 부수면서 그날 밤에 베를린 장벽이 그냥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그의 지금 당장이요. 이 말 한마디 세기의 말실수 사건으로 불립니다.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스마트폰을 쓰는 건지 알아보니까요. 79.4%가 채팅과 메신저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음성, 영상 통화 70.7%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말 실수가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이 말 대신에 혀 대신에 손가락이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바로 이 SNS에 자신의 생각을 올리면서부터 실수가 시작이 되는데 유명인들이 이 SNS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히 또 나오네요. 트럼프 대통령 폭풍 트윗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2019년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사망자가 1억 3,8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트윗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전체 인구가 2,200만 명이에요. 근데 테러 희생자가 1억 명이 넘는다라고 한 겁니다. 아니, 전체 인구를 훌쩍 뛰어넘는 사망자 수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니까 사망자 138명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읽기에는 이게 차이가 너무 큽니다. 트럼프만 빼고 모두 조마조마한 트윗 정치를 즐기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트럼프의 계정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약 11분간 사라졌다가 다시 생성이 됐는데요. 제가 알고 보니까 트위터 직원이 퇴사하는 날 실수로 그의 계정을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 실수일지 그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중국 명대 소설 서유기 속 주인공인 손오공이 도수를 부르기 전에 꼭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건데요. 자, 이 문장이 불교 경전에서 입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아니었던 소설 속 주인공도 말의 힘을 겁내고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말이 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그러죠. 꼭 해야 될 말이라도 듣는 이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